이슈 영수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라고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 연일 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를 보면요. 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주택자를 압박했더니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면서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올린 메시지입니다. 자, 관련 이슈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준일 평론가. 일단 오늘 올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SNS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에 올렸더라고요. 예. 안 주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잠도 안 자고 국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네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을 때 이와 비슷한 이슈를 말하면서 이재명의 트럼프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합당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이를테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올리겠다 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안 좋은 이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헤드라인을 대부분 장식하고 있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러면은 당장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불리한 이슈들은 조금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좀 많이 올리니까 혼란스럽다, 네. 우려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 최선호 논설위원 보기는 어때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메시지, 대통령이 직접 올리는 부동산 메시지가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왜 하느냐와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보시면 자, 왼쪽 편에 있는 게 뭐냐면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48%. 네. 그리고 오른쪽 편을 보면 저거는 이제 1월 29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딱 구체적으로 물은 게 119 아니라 대책.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일반적으로? 물었을 때 답이 뭐냐면 잘한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한다. 26, 잘못한다.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게 쉽게 훨씬 말해서 많네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늘 NBS,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건 이제 1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47, 긍정 47, 부정 44. 오차범위 안에서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 꽤 많이 높아졌죠. 팽팽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찬성 의견이 61, 반대가 27로 압도적으로 여긴 잘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한 60% 안팎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 크게 기대가 높지 않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마 왜 해당하는 부분일 테고, 네. 효과는 두 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 사이에 네. 15번의 폭풍 트윗과 국무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거치면서 적어도 뭔가 좀 다른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 이 중과유예 폐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단 좀 유효한 것, 유효하다. 이 정도의 평가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보니까 잘했다 61%인데, 자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작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 제가 좀 궁금해서 역대 네. 정권 뭐 몇 개 찾아봤거든요. 잘했다라고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다 불만이군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네.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서 한 방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 복잡 다당성 때문에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부정 평가가 대체로 높은 건데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최선호 논설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내놓은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게 없으면서 부정적 인식이 많았는데 이거를 어쨌든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게 특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부동산이 굉장히 지방선거에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론을 조금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걸로 조금 바꿔놓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저 최선호 논설위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계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이 폭등했다. 뭐 이런 비판은 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 하죠. 그렇죠. 특히 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6년 이때 집값 많이 올랐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라서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권 때 집값이 뭐 60%씩 올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 한 20년 정도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04년, 예. 그리고 2012년, 2022년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어요. 그중에 2012년은 공급 과잉 때문에 한번 떨어진 경우고 네. 2004년하고 2022년은 수요 억제 정책이 종합 세트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집값이 빠졌던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올해를 그러니까 이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공급 정책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정책을 뭐 완화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실은 다 꼬여왔던 게 그동안의 어떤 역사고 민주정부라고 하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하는 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금 게으른 비판이다. 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네.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가야만 일단 비판으로서는 완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 제시가 없다 이런 지적이군요. 자, 김주일 평론가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예.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 드라이브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합니까? 해석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석 투쟁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만 안 오르는 건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랐을 때 이거를 성공적으로 볼 수 있느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걸 성공으로 보느냐.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지금 정부나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떨어졌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엔 또 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거봐라 결국 오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석 투쟁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만 좀 한정해서 보면은 네. 서울의 아파트의 평당 공사비가 530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68%가 뛰었습니다. 오, 많이 이게 올랐네요. 국민일보 이제 칼럼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1%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오. 사실은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 이 어느 정도 뛰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용인을 하는 거라면은 이게 완만하거나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불만을 내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거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최선호 논설위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김주일 평론가도 그렇고 이걸 저축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 예. 조금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표가 좀 떨어져도 이 정도는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뭐 동의하고요. 예. 동의하는데 정치인이 나 지지율 떨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를 흔들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것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 정책적인 목표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6월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네.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게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 그래서 그럼 국민의힘은 누구 편에 서겠다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논의가 생산적으로 가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구체적인 대안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막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안으로 어떤 디테일한 좀 대안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가는 게 좀 필요하다. 왜 이 네. 말씀드리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유불리보다 진짜로 그래서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